안녕하세요. 7월 2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승우 선수의 근황이 올라왔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현재 팀에 복귀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는 계속 한국에 있다가 아시안 게임에 합류할 거라고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로나도 차출에 관한 확답을 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보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보내준다, 토너먼트부터 보내준다 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단 복귀하라는 이제 말이 나왔고, 일단은 구단에 복귀해서 프리시즌을 일단 준비한다고 합니다. 복잡해지죠? 그때 나와서 말할 때는 계속 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티아고 모타가 파리에서 은퇴 후 언더 19세 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파리는 그가 지도하는 것을 컨펌을 했고, 그의 첫 세션은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해요. 티아고 모타가 저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고, 그 은퇴를 한 이후 19세 대표팀이란다. 19세 팀, 언더 19세 팀을 맞는 조건으로 이제 파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오드리오 솔라의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오드리오 솔라는 입단식 인터뷰에서 말하길, 레알의 셔츠를 입은 책임감을 알고 있고, 경기장 압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겸손과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 감독과 코치, 선수, 팬들과 가족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B팀에서부터 데뷔를 했고 1군에서 또 뛰었고 월드컵까지 가면서 자신이 꿈에서만 생각했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선택을 했고,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9번을 달게 됐나봐요. 오드리오 솔라 19 안 보여 잘? 10 99 얘한테 10번 이렇게 조금 하면 너무 쫌생 같잖아. 얘한테 10번 주려면은 B팀에서 10번 주겠지. 근데 오드리오 솔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네. 카르바알이 지금 몸 상태가 메롱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초반은 오드리오 솔라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잘 데려왔어요, 발빠르게. 국대까지 갔는데 빨리 데려와야지.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마르셀리노 감독과 1년 계약 연장에 성공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2019년 계약에서 2020년 7월 30일까지 계약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라고 해요. 마르셀리노 감독 일단은 발렌시아를 다시 챔피언스 리그로 보냈으니까 계약 연장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음흠. 이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의 2018-19 시즌 새로운 서드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그냥 화이트 블랙이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블랙이지만 번쩍번쩍한.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스폰을 이렇게 붙여놔야지. 붙여놓을 거면 차콜? 차콜이라고 해야겠네. 차콜.
이쁜 것 같아요. 워낙 홈이 이상해서 서드 유니폼이 이쁜 데가 많나. 여기는 얼굴이 좋구만. 벤탄쿠르하고 디발라랑. 근데 왜 이렇게 찍었지? 왜 어디 그냥 어두침침한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찍었네? 나도 이런 거 좋아해요. 목 부분도 저 라운드형 스타일을 좋아하고. 얘네는 항상 이런 유니폼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데 찍더라고. 막 이상한 막 허름한 데 가가지고 그런 데 찾아다니나 봐. 보니까. 다음 소식은 인디펜던트 언론에서는 나폴리가 첼시의 공격수인 바추아이를 노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나폴리는 바추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 벨기에 월드컵 스타는 2년 전에 3천만 파운드 445억의 가격으로 첼시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추아이는 첼시에서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난 시즌 절반을 임대로 도르트문트에서 보냈으며 도르트문트에서는 14경기에서 9골을 넣은 바추아이의 완전 이적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직 비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나폴리가 이번 여름에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스트라이커들 중에 바추아이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바추아이가 눈이 괜찮냐고? 눈뭐 아무 일 없는데. 바추아이 눈 좋겠죠? 뭐 보니까 뭐 스포츠 렌즈 끼는 것 같지도 않고. 바추아이 복귀했나? 안 했겠지? 근데 얘는 띵기 없어서 복귀 되는데 그냥 그 일정이 계속 움직이니까 좀 쉬어야 되나? 모르겠네. 첼시 팬들이 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 맨유와 AS 로마는 웨스트햄의 아르나우토비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맨유와 AS 로마가 아르나우토비치에게 큰 관심이 있으며 페그리니 감독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1,000억이 넘는 돈을 썼고 런던 스타디움에서의 아르나우토비치의 시간이 끝나감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지난 시즌 35경기를 뛰었는데 11월에 빌리치 감독이 나간 후에 11골을 집어넣으며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나우토비치 뭐 후반에 잘했죠? 후반기에. 일단 뭐 빌리치 감독 있을 때는 사용법이 좀 달랐는지 모에스 감독이 왔을 때는 좀 몰빵해주니까 나름 뭐 결정력을 보여주었으니까. 짬나탄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시즌 보냈죠.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저번 후반기가. 원래는 왼쪽으로 좀 많이 뛰었거든요. 사실 만주키치 롤 같이 뛰면서 많이 뛰었는데 톱으로 가는 게 더 낫더라고 훨씬. 아마 더 좋은 팀에서 지원받으면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 한 뭐 3, 400억이면 충분히 데려올 만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6, 700억 넘게 나오니까 아무리 지금 얘가 떡상을 했어도 오바지. 너무 오바지. 활동량이 좋으니까 무지하게 그냥 빨빨빨빨 되는 스타일이라 좋아요. 이 패서들이 좋아하는 유형이죠. 네. 줄 곳이 많은 선수. 공간으로 줘도 아니면 발밑으로 줘도 잘 견뎌내고 잘 뛰어들어가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골결이 좋지 않으니까 잘 골 부분에서는 별 볼일 없었는데 저번 시즌 후반기 그냥 좀 터지더라고. 그게 뭐 포텐 터진 걸 수도 있고 그냥 잠깐 터진 걸 수도 있고. 다음 소식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비다에게 리버풀의 2천만 파운드 제의를 수락한 베시탁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버풀은 기존 1,500만 파운드 제의를 거절을 당하자 500만 파운드를 올린 2천만 파운드 300억으로 이적료를 상향해서 조정했고 다시 제의한 결과 베식타스는 이 금액을 수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비다가 지금 크로아티아 중앙 수비수로 결승전까지 잘 뛰었고 또 월드컵에서 골도 넣었고 일단은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있어도 일단은 그 베식타스에서 계약을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길고 데려오려면은 좀 금액적인 부분을 상향해서 제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리버풀이 제의한 금액을 베식타스가 승낙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의 케일러 나바스는 쿠르투아가 팀에 와도 자신은 남아서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바스는 다시 시작된 여름을 준비할 것이며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거대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영입권에 대해서의 도전을 받아야만 할 것이며 첼시의 쿠르투아가 레알로의 이적이 임박했지만 나바스는 자신의 주전 자리를 놓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바스는 이전에 많은 골키퍼들의 이적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 나바스도 자신의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돌았던 얘기 중에 끝끝내 버텨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실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나바스가 이번에 정말 쿠르투아가 갈 분위기인데 새롭게 네임드가 있는 골키퍼가 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쿠르투아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죠. 간다면. 이적 시장에 만약은 없어. 확실히 가서 옷 입고 거기 유니폼 입어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알리송이나 비다나 다 아직은 몰라요. 유니폼 입어야 진짜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튼간에 나바스는 또 올해도 새로운 골키퍼 영입설에 휩싸여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다니네요. 고생이야 고생. 다음 소식은 에버튼은 말콤을 영입하기 위해서 460억을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말콤 영입이 관심이 식으면서 에버튼이 새롭게 말콤 영입을 위해서 460억을 제의를 했고 그는 에버튼으로 갈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르도는 이보다 높게 제시한 인터밀란의 제안을 거절했던 바가 있었고 가능한 최선의 가격으로 팔길 원하는 상태이며 이렇기 때문에 말콤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또 바라고 있지만 금액적 이견차로 그는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콤이 팀을 일단 떠나고 싶어하는 건 팩트예요. 일단 프랑스 리그보다 조금 더 큰 리그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원래는 본인 스스로가 인터밀란으로의 이적을 가장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인터밀란이 새롭게 윙포워드를 영입하려는 생각이 없고 왜냐면 또 인터밀란도 FFP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밀란이 관심을 진짜 끈 건지 아니면 하도 보르도가 높게 부르니까 좀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버튼이 제시한 금액은 보르도가 원했던 7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너무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의 산드로가 더 이상 팀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토토스포르트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풋볼 디렉터가 이야기를 전했는데 호날두 계약 이후 더 이상 많은 유벤투스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며 그것은 산드로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맨유와 파리 생제르맹의 타깃이었던 산드로가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도착한 이후 알레그리 밑에서 계속해서 뛰기를 원하고 있다라며 보도가 되었습니다. 산드로가 원래 떠나고 싶어 했죠. 팀을 좀 계속 나가고 싶다 칭얼칭얼 거리는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팀과 약간 틀어진 것도 있었지만 결국 뭐 본인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남아서 경기를 치러야만 했고, 그렇게 시즌을 끝까지 다 보냈죠. 일단 콘테가 정말 무조건 데려오고 싶어 했던 선수이지만 결국 데려오지 못했고, 금액도 막 900억이 넘어가는 금액까지 올라가면서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맨유도 산드로 데려와야지 했었지만 결국 온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일단은 입단을 했고, 루크쇼도 지금 조금 더 기회를 한번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현지 기사가 있으니까요. 산드로 본인도 아마 지금 흘러가는 시장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남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마 남는다면 재계약을 바로 할 거예요. 아직 재계약 안 하고 있었는데 주급이 상향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아마 하면은 유벤투스 떠나기 힘들죠. 그때부터는 갈 생각이 있으면 재계약하면 안 되고. 다음 소식은 벤탄쿠르가 월드컵에서 호날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도핑 검사를 벤탄쿠르가 받았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먼저 벤탄쿠르에게 인사를 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는데, 호날두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나름 좀 신기했고, 당시 호날두는 여러 이적설이 많았지만 그가 유벤투스에서 뛰게 될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 도핑 받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가 유벤투스에 도착하자마자 라커룸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지만 호날두의 영입으로 인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뭐 일단은 국가대표팀에서 만나봤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 같고, 도핑을 함께 받으면서 뭐 주고받은 대화가 짤막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라커룸이 바뀔 수 있는 자리 번호는 다른데 호날두는 7번이면 30번이라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한국에 올 때까지는 이제 유벤투스하고 계약만 하고 뛴 적이 없었는데 대단하네. 미드필드가 탄탄해야 돼. 우루과이도 공격수 자리에는 뭐 몇 해 지나가면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미드필더는 잘 세대 교체를 벌써 했으니까. 루카스 트레이라나 벤타쿠르는 새롭게 떠오르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잘 버티겠네. 다음 소식은 무리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그바는 자신이 월드컵에서 왜 좋은 활약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가 포그바가 클럽으로 돌아왔을 때 월드컵에서의 빛나는 활약의 발판 삼아 맨유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하길 월드컵 우승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러시아 월드컵에서 포그바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환상적인 일이었을 테고, 자신은 그가 월드컵에서 왜 좋은 활약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포그바가 스스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포인트는 퍼포먼스의 레벨과 팀의 승리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며, 특히 토너먼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이유를 포그바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로 그가 클럽에서도 또한 국대에서 같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을 함께 남겼습니다. 뭐 그 얘기겠죠. 나 코비냐고? 갑자기? 뭘 보고 왔길래? 맞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맨날 리버풀 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왜 몰랐어? K리그만 보셨나?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네.
여튼간에 이 무리뉴가 포그바의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의 활약에서 무리뉴가 좀 칭찬을 많이 했죠. 포그바가 저렇게 뛰는 게 참 잘 어울린다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포그바의 스타일을 맨유에서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아, 저 사람 뉴비 아니야. 아, 내가 이게 오신 분들 대충 이제 뭐 닉네임 자주 보는 분들은 알아요. 뉴비면 그런 년이 하지.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내일 모레 다시 가야 돼요. 네. 인터내셔널 컵 때문에 중계하러. 코비라는 얘기 처음 듣는다고? 코비에요, 코. 네. 리버풀 팬 맞아요. 내일 모레? 아침 10시. 맨시티 경기 있잖아. 코비. 나는 코비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농구 선수 중에 코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 막 혼자 막 쇼하는 애들 안 좋아해요. 네. 맨유 소식이 많구나. 생각보다 몰랐네. 르브론도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커리 좋아합니다. 커리.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루크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리뉴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크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프리시즌 투어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으며 무리뉴 감독님에게 제가 그의 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모두가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팀 시트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며 제가 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보여주고 싶고, 분명 지난 맨유에서의 4년간의 시간은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되돌아보면 팀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으며,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던 해에는 사실 뭐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진 것 같고, 그 일 자체는 불행한 일이 맞지만 그래도 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아직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감독님이 저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루크쇼가 일단 말은 잘해요. 항상. 네, 뭐 책은 많이 읽었나 봐요. 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스킬이 되게 좋은데 그 스킬에 무리뉴가 가끔씩 혹하죠. 그래, 정신 차렸구나. 기회 줄게. 줄 때면 똥을 싸니까. 산드로. 누가 다른 애가 필요해 하다가도 이제 영서야지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뭐 체력 훈련 1등 하니까 또 한번 속는 거지 또. 루크쇼는 사실 그 사우스햄프턴 있을 때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활동량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이제 올라가는 오버래핑이나 크로스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죠. 맨유로. 누가 봐도 지금 루크쇼 데려오는 게 정말 한 향후 10년간의 이 왼쪽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뛰니까 막 진짜 막 살찌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느려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 템포도 못 맞추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맨유 팬들이 아유 한 게 벌써 4년 됐네.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지. 그러니까 맨유까지 찍으니까 나 맨유 찍었어 하고 만족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맨유에 갔으니 더 내가 맨유에 대한 맨유 선수의 인 것만큼 이제 능력을 또 개발하겠다라는 또 선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지 뭐.
그냥 멘탈이. 맨유 선수 돼서 집중받고 언론에 이목받고 주목받으니까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친구를 다 불러서 같이 살고 뭐 일단은 뭐 외로움 많이 타는 스타일이래요. 뭐 지 말로는. 그래서 뭐 이제 함께 살면서도 이제 뭐 잘 지낼 수 있더라고 뭐 했다고 하는데 무리뉴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그거죠. 친구들하고 따로 살라고. 그렇게 같이 살면은 이 몸에 이제 사이클 맞추는데도 왜냐면 친구들은 밤 늦게까지 막 술 마시고 뭐 시끄럽게 놀 텐데 그러면은 제대로 몸이 쉴 수 있겠냐. 일단 선수로서의 사이클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해준 거고. 네, 안녕하세요. 주변이 중요하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이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옆에서 좀 내조도 있고 선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잘하겠죠. 이렇게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냥 막 탱탱탱 놀다가 아니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쟤도 똑같겠지. 쟤는 특히나 이제 축구 선수는 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한정돼 있다고 봐야겠지. 물론 그 한정을 뛰어넘는 선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혜택 받은 선수들 자기가 능력으로 더 끌어올려가지고 멘탈과 뭐 체력 관리와 그 다음에 실력까지 잘 유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니까 그런 혜택을 얘가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렸겠지 뭐. 누가 봐도 향후 그 국가대표 그다음에 여기 뭐야 맨유에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주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월드컵 못 가고 좀 많이 정신 차렸으려나. 말아 잘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레알의 페레즈 회장이 오드리오 솔라 입단식에서 이번 이적 시장에 몇몇 대단한 영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레즈 회장이 말하길 우리는 현지와 미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고의 타이틀을 연달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건전하며 강력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고 수백만 명의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승리를 거둘 것을 추구해야 하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챔피언스 리그 3연속 우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알은 매물이 있어서 데려오는 팀이 아니에요. 맨유, 뭐 바르셀로나, 레알, 뭐 파리도 돈을 질러니까 파리, 뭐 이런 팀들 그냥 그런 팀들은 뭐 매물이 있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뭔 걔네들이 매물 찾냐? 그냥 데려오는 거지. 뭐 바이아웃 있으면 바이아웃 그냥 끊어가지고 데려오든가. 레알이 매물이어서 데려오는 선수는 없죠. 따지고 보면. 네. 가만히 잘 있는데 그냥 이거 줄게 와라고 하는 거지. 팔 거야? 이 정도 주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거기서 이제 메가 대 메가가 만나면 뭐 안 팔 수도 있는 거지만 메가 대 그냥 일반적인 빅클럽이 만나면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음바페는 팔이죠. 음바페도 모르지 아니 그냥 안 판다고 하지만 나중에 뭐 다 오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축구판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냥 뭐 누가 팔고 안 팔고는 판다고 말하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거겠지. 레알은 그런 선수를 데려오진 않죠. 네. 메가 클럽들이 그렇지 뭐 다.
팔 마음이 없었지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아 그래 이 정도 금액이면은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니까 파는 거고. 그리고 뭐 음바페는 레알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굳이 아니 만약에 음바페를 레알에서 우리 음바페 필요해요. 우리 음바페 와야 돼라고 말하면 모르는데 뭐 본인들은 필요가 없대잖아요. 네. 본인들이 뭐 음바페에 대해서 뭐 관심 물론 관심은 있겠지. 근데 말을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음바페를 안 팔 거 아니까 나포세일인 걸 아니까 뭐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 팀 내 다른 선수 쓰겠다 아니면 다른 뭐 맞는 선수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음바페에 대해서는 뭐 데려올 마음이 없다고 직접 뭐 얘기했으니 당장 안 데려오겠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제 오드리슬라. 다음 소식은 사이먼 휴즈 기자가 보도하길 리버풀의 체인벌리는 부상 소식을 팀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인벌리는 4월 이후 그의 부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상 회복에 대한 어떠한 세부 정보도 발표하지 말자고 팀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클럽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체인벌리는 팀 동료들이 계속 시즌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예상 결장 기간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체인벌리는 성공적인 수술 이후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클럽은 다음 시즌 재활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으며 체인벌리는 현재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은 2018-19 시즌을 통으로 뛰지 못할 부상을 안고 있다 전했습니다. 예, 보니까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무릎 부상 말고도 햄스트링 부상이 함께 있었어가지고 아마 그냥 한 시즌? 그냥 연수로 치면 1년?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 팀이나 선수들이 좀 약간 뭐랄까 집중 못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챔스 준우승하고 나서 얘가 오히려 되게 오열하더라고. 다른 애들은 그냥 경기 뛴 선수들은 그냥 뭐 실력에 인정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그냥 허탈함에 눈물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체인벌린이 좀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맨 처음엔 자기도 그냥 이 뭐랄까 위로해주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펑펑 울더라고. 뭔가 좀 뭐 복받쳤겠지. 아쉽죠. 일단 또 쉬고 돌아오면 돼요. 어차피 축구 생활 많이 남았으니까 어리니까 마음 정리 잘 하고 잘 준비하면서 여튼간에 옥재미가 좀 빨리 잘 나와가지고 뭐 후반기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첼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팀의 레전드인 지안프랑코 졸라가 첼시에 복귀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사리 감독 아래에 수석 코치로 팀에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졸라가 챔피언십 감독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일단은 첼시에 함께 들어오면서 사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 아래에 있는 이제 수석 코치도 맞긴 하지만 사리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졸라가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이어져가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빌라스보아 상급 국대 뭐 올 수 있지. 아 챔피언 아니 챔피언십 감독 커리어 찍고 스쿠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레알 감독 하고 나서 수석 코치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뭐 챔피언십 감독하고 뭐 수석 코치 가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솔직히. 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하고도 들어가는데 뭐 배울 때지.
아니면 이게 전략적인 거기도 해. 왜냐면 첼시는 워낙 그 감독이 일찍 잘리니까 잘렸을 때 이제 감독 대행을 보통 수석 코치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 잘하면 정식 감독 되는 거고. 오히려 땡길 수 있지. 다음 소식은 에버튼을 떠나고 싶지 않은 야닉 볼라시에에 관한 소식입니다. 마르포 그 에버튼 감독의 새로운 감독 마르코 실바 감독은 야닉 볼라시에를 임대로 보내고 이 임대로 갈 팀은 터키 팀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선수 본인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으며 에버튼은 이번 여름에 말콤과 히샬리숑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해서 스쿼드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볼라시에는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구디슨 파크에 남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야닉 볼라시에는 2016년 2,500만 파운드 370억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적해 왔으며 계약 기간은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볼라시에가 너무 큰 부상을 당했고 오래 쉬었죠. 그 나와서 그냥 좀 곧잘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마르코 실바 감독 스타일의 유형이 아닌가 봐요. 일단은 윙포워드 자리에 선수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근데 뭐 지금 에버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히샬리숑 와포드의 히샬리숑이랑 아까 말했던 보르도의 말콤인데 둘 다 데려오기에는 좀 금액이 너무 크고 히샬리숑을 더 원하겠지. 써봤던 선수니까.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말콤이 낫고 좀 고민되겠네요. 다음 소식은 호날두가 탈세 벌금 중 일부인 1350만 유로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호날두는 1350만 유로 180억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하지만 아직 530만 유로 70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레알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스페인에서 있었던 탈세 사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호날두는 스페인 재무부와의 협약으로 실제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에 1880만 유로 250억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고 저번 주에 드디어 탈세에 대한 벌금 납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카드나 코페에 따르면 호날두 측은 선불로 180억을 납부를 했고 이제 70억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이적한 직후 탈세 벌금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며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4건의 1480만 유로 195억의 탈세 혐의를 저질렀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스페인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파나마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에 초상권을 양도하고 수익을 탈세한 혐의를 저질러가지고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일단 호날두가 뭐 냈대요. 180억을. 아우 돈도 많어. 180억을 그냥 선불로 냈고 나머지 70억은 조금 차후에 납부 기간이 좀 긴가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차후에 내는 걸로 가는 것 같고 어차피 떼먹을 수가 없어요.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이 무슨 협약이 있다고 하네. 그 세금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가도 그 직접적으로 이탈리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좀 내는 건가 봐요. 네. 재판은 끝났어요. 그냥 징역 안 가는 대신에 이제 벌금 내겠다고 250억. 금액만 70억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단 180억 냈다라는 소식이죠. 뭐 낸 것은 팩트니까. 안 내면 주고 뺏기니까 뭐 근데 뭐 호날두 돈이 없겠어. 근데 이제 일단 좀 큰 돈 내고 좀 기다리는 거지 뭐. 한국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기사로만 봤는데 일본도 못 가고 이탈리아로 복귀해야 돼가지고 그 일정이 좀 꼬여져 버렸대요. 그래서 원태훈 그 어린아이인가 그 친구 만나서 뭐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일정을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뭐
나는 괜찮은데 그 뭐 본인이나 그 어린 친구는 좀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좀 아쉽겠네.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돈 받는데 돈 자기가 돈을 받는 데는 이제는 유벤투스니까 유벤투스가 빨리 오라면 가야겠죠. 음.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알프레도 페둘라 독점 기사에 따르면 루가니에 대한 첼시가 회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라마다니는 몇 시간 전 피아니치를 만나기 위해서 AC 밀란의 레스토랑을 떠났고 그는 피아니치와의 재계약이 합의가 되면 루가니 에이전트인 다비데 토치아를 만나러 갈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첼시하고 유벤투스가 4,500만 파운드 666억짜리 이 계약을 따낼 것으로 보이며 루가니가 첼시로 간다면 연봉 60억의 5년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밤의 회담은 길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작은 디테일의 협상이 남아 있을 거라고 하면서 또한 유벤투스는 루가니와 이가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 더블딜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유벤투스 또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 측과 어떻게 대화가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엠폴리 시절에 사리가 루가니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함께 이제 경기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서 자신의 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선수로는 루가니가 뭐 조우마나 케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루가니를 원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려나. 팀에 몇 명 수비수가 떠나겠죠. 지금 갓뛰는 수비수 많은데. 여튼간에 앞으로 첼시는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수석 코치까지도 왔기 때문에 뜨거운 이적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2018-19 시즌 유니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니폼 뭐 나이키스럽네요. 네. 깔끔하니. 얘네는 어깨선이 그거는 없나요? 좀막 이렇게 스케치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색깔이 같이 바지랑 합쳐지는 거구나. 그라데이션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원래 토트넘 유니폼이 딱히 뭐 할 게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입었대? 너무 이상한데? 마이클 잭슨 룩인가? 아, 리버풀 얘기 다 했어요. 아까 이정 얘기. 어웨이는 아래 위를 입으니까 세트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모르겠다. 난 나이키 유니폼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홈보단 나요 근데 난 이게. 손흥민 보정 안 하니까 너무 구리다 정말. 보정 안 하니까 이 포즈 내가 어디서 봤나 아까 사진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 그 겨울에 내복 사러 가면은 이 포즈야. 생각해보니까 그 외국인 모델들이 내복에 이런 포즈 항상 이 포즈거든. 내복 입고 나 어디서 봤나 했어. 그거였어. 내복 진짜 항상 이 포즈야. 정확히 100% 여기서 1도 안 변해. 정말로. 그거 알죠? 아래 위로 다 내복 입고. 정말 이 포즈입니다. 표정도 이 표정 정말로. 이 보정을 왜 안 하고 올렸을까 그냥. 여기는 스폰부터 참 별로야. 스폰이 중요해. 아, 그래 이건 좀 깔끔하더라. 내가 유일하게 토트넘 의류 중에 이건 좀 갖고 싶더라고. 아, 이거 좀 입기는 괜찮네 이거. 어? 레인 자켓은 이거 좀 괜찮다. 깔끔하니 그냥 색감도 원래 요런 색깔들이 유행 안 타고 좋으니까. 이건 그냥 요즘 괜찮더라고. 요거는 좀 괜찮아요. 네.
나이키는 이거 엄청 좋아하다 이거. 난 이거 볼 때마다 뭐 생각나냐면 거짓말 탐지기 하면 이거 막 띠릭 띠릭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더라고. 거짓말하면 이제 막샥 이게 막 되는 거. 별로예요. 이거는 아프리카 애들이 좋아하거든. 아, 아프리카 애들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좋아하더라고. 복잡한 거 이거. 아우 눈 아파. 씨. 어. 이거 보자마자 뭐 생각나냐면 그 도라에몽 보면은 그 막 그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하면은 막 옆에 막 이런 거 문양 나오잖아요. 막 땡글땡글한 거. 뭐 말하는지 알죠? 그 이상한 책상으로 들어가면은 막 땡글땡글한 거 뭐 나오거든. 시계 같은 거 나오면서 이런 느낌 있어. 도라에몽 보면. 음. 아우 그런 거 같아. 지금 눈 아파 지금 벌써. 아우 씨. 그냥 훈련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어우 야씨 대박인데. 눈 아프다. 이 보라색은 이게 팀 훈련복인가?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복귀하고 나서 손흥민. 음. 손흥민도 언제 올지 몰라. 아시안 게임 진짜 어떻게 되려나. 잘 풀리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을 손흥민의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을 아시안 게임인데 또 언제 복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긴 올 텐데 그 투입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아직도 서로 이야기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요. 자, 다음 소식은 캡틴 치바사의 작가가 토레스에게 이 캐리커처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캡틴 치바사의 작품으로 유명한 요이치 다카시가 사간도스 입단한 토레스에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캐리커처를 선물해 주었고 토레스가 정말 매우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하나 봐요. 뭐 본인은 어렸을 때 뭐 되게 이 만화를 보고 축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네. 나는 못 봐가지고. 내가 캡틴 츠바사가 하도 막 많은 축구 팬들, 그러니까 축구 팬들, 축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다고 하니까 뭐 제 연령대별 선수도 그렇고 그 밑에 선수도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리메이크라 해야 되나?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 화질 좋게. 내가 잠깐 봤어요. 그 오프닝만 한번 볼까 해가지고. 근데 아우 씨 그림체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난 정말 나랑은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못 보겠어요. 네. 안 보려고요 그냥. 막 머리는 작은데 막 다리가 뭐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고 이 슈팅도 요즘은 좀 리얼리티가 있어야지. 요즘에 이런 슈팅 때리면 욕 먹습니다. 막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막. 옛날에 봤으면 재밌게 봤겠지. 내가 만약 어렸을 때 봤다면. 근데 볼 게 없으니까. 너무 판타지더라고. 어린아이 봤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너무 이제 때가 탄 거지. 저런 류의 만화 보기에는. 아이실드가 그거 아니에요? 미시축구? 그것도 되게 명작이라서 듣긴 들었는데 나 미시축구 관심 없어가지고. 다음 소식은 맨유의 티앙제브가 기네스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티앙제브에 보시면 기네스 기록 여기 써있죠. 여기 기네스 마크도 있고. 이게 뭐냐면 티앙제브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유니폼 빨리 입기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의 기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자하고 뭐 받았대요. 이름 올라간 거. 뭐 유니폼 얼마나 빨리 입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뭐 그냥 순삭이게 순삭 이렇게
뭐 빨리 입기라고 하면은 나는 그 이수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빨리 갈아 입는 거 뭐 그거래요. 네, 아무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빨리 갈아입길래. 나중에 한번 혹시 상의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궁금하네. 맨유 티앙제부. 다음 소식은 피르미누의 근황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탈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색이겠죠? 뭐 집으로 불러서 아마 한 거 같아 보니까 미용실 아니라. 워낙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좋아하니까. 다 뭐 축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머리 스타일부터 바꾸면서 이제 기분 전환하니까. 이용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웨이 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입었는데 그냥 깔끔한 것 같아. 여기도 현대네? 첼시도 현대고 꼬마도 현대고 여기 보면 현대가 메인 스폰서는 안 달아도 옆에 팔뚝에는 잘 다네. 응? 현대에 돈이 많아. 응? 자국민들에게 사기치고 해외에서 떵떵거리네. 그렇구만. 현대에 잘 나오게 찍어줬네. 현대 나오죠? 네. 다음 소식은 골닷컴에서는 1200만 파운드 이적료로 데니 워드가 레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리버풀은 1200만 파운드 180억 이적료로 데니 워드의 레스터 시티 이적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웨일즈 국적의 골키퍼는 블랙번과 친선 경기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안필드를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6700만 파운드 920억에 달하는 이적료로 알리송 베커를 영입 마무리 짓기 위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팀 내 세 번째 골키퍼가 180억의 이적료가 나온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보면 180억이면 그냥 넘버원 골키퍼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수들이 너무 비싼 거지 180억의 골키퍼 이적료는 사실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뭐 신기하네요. 레스터 시티가 왜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느낌상 슈마케를 팔 거 같진 않은데 180억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닌데. 180억. 슈마케이 나가면은 뭐 첼시 말고 어디 가겠습니까? 첼시지. 100%. 100% 첼시지. 슈마케이 많이 나간다면 100%지. 얘가 원래 근데 웨일즈 국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못 뛰니까 안 뽑았지. 슈마이켈도 한번 떡상하고 싶겠지. 레스터 시티는 그냥 한번 우승을 했던 그 좋은 동화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럽 대항전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매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클럽으로 가고 싶은 것도 본인 마음에 있겠죠. 슈마이켈도 사실 거진 마지막 이적일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적이라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마지막이죠. 슈마이켈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첼시에서 그 이상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은 첼시가 만약 간다면 슈마이켈 간다면 정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이적일 텐데 그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주급도 더 높을 테고 여러 가지의 자식 선수 커리어에서도 더 올라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 왔을 때는 떨치기가 너무 힘들죠.
다음 소식은 첼시 구단주 로마는 새로운 감독 사리에게 경기 날에는 꼭 수트를 입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리에서 보여준 스타일리시하고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은 첼시가 사리를 부른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사리는 자신의 스타일을 전부 첼시에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구단주 로마는 그에게 감독직에 있어 영국 스타일에 맞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했으며, 터치라인에 있을 때 더 이상 훈련복을 입지 말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식 컨퍼런스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사리는 이번 첫 컨퍼런스에서 수트와 넥타이를 입고 왔고, 그리고 운영진은 곧 그에게 드레싱룸 안에서 흡연 구역을 만들어주고 터치라인에서의 흡연은 금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리 감독은 원정 경기 갈 때도 다른 팀들한테 흡연실을 뭐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고 좀 구분을 해달라,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잠깐이나마 일회성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많이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담배를 워낙에 많이 피는 사람이고, 함식이 뭐라 했냐면, 자기도 살면서 뭐 담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저 양반만큼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정도로 많이 핀대. 그 정도로 많이 피고, 뭐 도르트문트도 심지어 이제 흡연실을 만들어줬잖아요. 사리 감독 와야 되니까 나폴리하고 도르트문트 경기해야 했을 때 도르트문트가 따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그 원래 훈련장에서도 피는데 로만이 훈련장에서 피지 말라. 훈련장은 안 되고 네 그냥 흡연실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피라고. 거기 가서 환풍기 설치하고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담배 피라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독 담배를 좋아해. 리피 감독도 그렇고, 리피 감독도 미친놈처럼 전북현대 와가지고 거기서 그 훈련장에서 담배 뻑뻑 피고 있으니까 벌금 낸다고, 여기서 담배 피면 벌금 낸다고 하니까 리피가 그랬잖아요. 낼게! 얼마야? 이씨, 네. 냈어요 그냥. 담배 피고. 리피도 한국 와서 그렇게 담배 피고 그냥 벌금 냈고, 뭐 안첼로티도 이제 미넨 가서 따로 이제 흡연실 만들어줘가지고 담배 폈었고, 그리고 원래 훈련장에서도 안첼로티가 담배를 피다가 처음엔 피게 해줬는데 나중에 새롭게 온 디렉터가 이제 피지 말라고 해가지고 쭈구리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구석에 가서 혼자 피고 뭐 그랬지. 맨날 그 미넨 수뇌부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담배 피고 있더라고. 엄청나게 피고 있더라고. 사리도 엄청 좋아하고. 사리는 정말 헤비 스모커 얘기 들을 만큼의 담배량을 핀다고 하니까. 심지어 나폴리에서는 훈련장에 오면 사리 오자마자 커피 갖다주는 뭐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사리 감독 오면 무조건 커피 내려서 바로 갖다주는. 사리가 방금 내린 커피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중독적으로 커피 마시고 이제 담배 피고 하는 거지.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낙이라고 하니까. 그 갖다주는 사진도 있어요. 사리 감독에게 그 커피를 갖다주는 사진도 있어. 나폴리 훈련장 보면은. 뭐 카페인 중독이라 해야겠죠, 진짜.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나보지. 뭐 카페인을 마시면서 아니면은 뭐 카페인을 느끼면서 뭐 스트레스 푸나보죠, 뭐. 여튼간에 이제 이번에, 옛날에는 항상 이제 그 운동복,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을 뭐 폴로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다녔는데, 그런 거 입지 말고 언론에 나갈 때는 첼시의 구단 얼굴에 이제 감독이니까 얼굴이 됐으니까 좀 수트를 입으라고 명령한 거는 잘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소식은, 클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온다 한들 리버풀의 기존 선수들은 영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올해는 아마 핵심 선수들을 팔지 않아도 되는 저의 첫 시즌일 겁니다. 클럽의 변화가 많았으나 방향은 서로 달랐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우리는 거대한 클럽의 모습, 그리고 성공적인 팀이 되기 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팀과 스쿼드는 정말 훌륭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때는 스쿼드에 성인 선수가 12명뿐인 순간이 있었고, 사람들은 우리 팀의 스쿼드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리버풀이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것은 25명의 선수로 우승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시즌 마지막 2개월 동안은 선수단이 미친 것처럼 뛰어왔기 때문에 우리 팀은 더더욱이 가까워졌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이 남자들이 해낸 것은 정말로 스페셜했습니다. 프리시즌에 여러 선수가 빠져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나에게도 그 선수들에게도 흥미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이며 아직 선수단이 원하는 만큼 폼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천천히 팀 스피릿을 올릴 것이고 우리는 좋은 팀을 향해서 더더욱이 노력할 것이라고 클롭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참 짠한 부분이 있네. 올해는 아마 핵심 선수들을 팔지 않아도 되는 저의 첫 번째 시즌인 듯합니다. 라는 이 문구, 이 처음 이 말을 트였을 때 이 문장인데, 뭐 항상 선수 잘 키우면 나가고 선수 잘 키우면 나가고 했었으니까, 뭐 도르트문트에서는, 그 리버풀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로의 이 잘 짜여진 팀보다는 기존의 팀을 이어받았고 한 명씩 영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자기가 봐도 돈 많이 썼죠. 네. 클롭이 또 가끔씩 말 실수하는데 클롭이 그 아마 포그바 영입했을 때 맨유가 좀 뭐라 했을 거예요. 뭐 돈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 뭐 클럽도 뭐 그때 몰랐겠지. 그때는 아마 나한테 그런 돈 안 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지. 근데 좀 써보니까 뭐 중독되는 거지 뭐. 아, 이 맛이구나 하는 이게 돈 맛이구나 그런 거지 뭐. 아, 사람 누구나 말 실수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돈 맛을 안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도 뭐 어차피 잉글랜드 기자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물어보면은 쿨하게 또 인정하겠지. 이마천이지 이마천. 이 맛에 현질한다. 알리송 그렇게 알리송 필요 없다고 맨날 물어보면 알리송 필요 없다고 그러면 뭐 워드 기회 준다고. 워드 뭐 이적할 기회 주는 거야? 워드 쓸 거라고 하더만 워드가 쓰기도 전에 팔리게 생겼고. 아마 얘기 나오는 거는 미놀렛도 나갈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왜냐면 미놀렛 남으면 세 번째 골키퍼인데 걔가 서드 인생 살겠습니까? 그냥 더 후진대라도 가가지고 뛰고 싶어 하겠지. 일단 벨기에 국대라도 들려면 뛰어야 되는데. 어린 선수 끼어 한 명 더 데려오든지 골키퍼로 아니면 그냥 끌어 쓰든지 뭐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뇰레가 아스날에 실수했을 때는 아스날전에서 실수했을 때는 아 카리스 써야겠다 했고 카리스가 잘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전에 그 둘 선수 보고 아 골키퍼 영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 수뇌부들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의견이 달랐지만 나중에는 그냥 알리송으로 그냥 모든 이제 생각이 좁혀졌고 돈을 좀 쓰더라도 잘 쓰자. 알리송이 비싼 건 맞지만 잘 쓰자라는 생각 때문에 알리송을 뭐 데려오는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메디컬까지 갔으면 끝났어요. 920억 옵션까지 달면 아마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옵션까지 다 넣진 않았을 테니까. 두 번을 깨네요. 중앙 수비수에 대한 월드 레코드를 한번 깨고 골키퍼에 대한 월드 레코드를 리버풀이 깰 줄 몰랐지. 깰 때 깨더라도 뭐 사실 뭐 파리가 깨든가 아니면 뭐 맨시티가 깨든가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리버풀이 두 포지션을 월드 레코드를 깨버리니까 좀 불편한 것보다 부담스럽나요, 되게. 잘하면은 그냥 뭐 리버풀이 드디어 돈값을 하는 애들 데려왔구나 하겠지만 또 못하면 또 온갖 조롱을 다 받을 텐데. 그 자리에 월드 레코드를 리버풀이 깰 줄 몰랐는데. 돈을 써야 맛이지, 그죠? 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것보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던 게 구단주가 봤을 때는 아 투자하면 진짜 투자 좀 해주면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나간 거는 뭐 전에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결승을 가니까 이 관심도나 팀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오직료 나간 돈도 있었고
거기에서 또 투자해 주는 돈도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혼자 구단주가 돈 써라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걸 이제 허락을 해줘야 돈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진 거니까. 성공을 해야죠. 이쯤 되면 전 모르겠어요. 저는 리버풀이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팬이니까 잘 하길 바라지만 그래도 리그 우승 어려우면 FA컵이라도 하나 들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지. 토너먼트는 항상 모르니까. 항상을 모르니까. 또 하나 또 들어주면은 또 이게 감동스러울 텐데. 또 컵 우승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리그컵은 꺼지고 리그컵은 줘도 안 가죠 진짜. 관심도 없어. 모르겠네. 워낙에 가봐야겠지 뭐. 근데 보통 투자해서 우승 못해도 그냥 가는 팀 많아요. 네. 좀 더 길게 보겠지. 선수 이제 막 왔는데 클럽이 이제 막 데려온 선수가 그렇게 많은데 좀 시간을 주겠지. 아마 시간 줄 것 같아요. 리그컵 개무시하냐고? 네, 개무시합니다. 많이 타세요. 본인이 어느 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지세요. 리그컵 꼭 우승하셔가지고 유로파 나가십시오. 화이팅.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네, 나오니까요. 거기서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풀친 나오니까요. 풀친 등록해 주시면 새롭게 이제 속보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제 일정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 풀친 등록과 유튜브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